자, 현재 하는 책자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델라 꼬레라고 우리나라를 소개해주는 책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책자의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보죠. 출처를 확인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어로 작성된 책자 내용이네요. 뭐 중국 타타르 제국의 지리적, 역사적, 현대적, 정치적, 물리적 이런 설명이 나오고 티베트 및 한국의 일반 지도 및 특정 지도가 풍부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발행일이 1736년도고 아마 이 책자가 쓰여진 시기가 장 바티스트의 1674에서 1743년으로 적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시기에 쓰여진 책자 같습니다. 발행일이 1736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스턴 공공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고, 아메리카에 있으며 기부자는 보스턴 국립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자, 언어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 있다네요. 장 바티스트 듀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선교사들 중에 보면은 장 바티스트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장 바티스트 듀알드는 1674년에서 1743년까지 산 인물이고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 예수의 역사가이다. 그는 중국을 여행하지 않고 7명의 예수의 송사들의 보고서를 모아 중국과 중국 타타르, 즉 만주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한 백과사전적 조사를 제공했다. 두알드의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파리에서 개발되었고 그는 중국어를 알지 못했지만 동료들의 해고력에 기초하여 중국 제국이 가진 가장 광범위하고 최고의 설명을 제공했다. 디알드 이 사람은 실제 중국에 가지 않고 예수에 보면 동료가 많이 있는데 많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남긴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출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2년에 예수에 들어갔고 파리 대학교 이제 교수가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예수와 서신과 다양한 출처의 중국어 번역본을 포함하는 미공개 보고서에 발췌한 두할드는 중국 제국과 타타르 제국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엔데기적, 정치적, 물리적 설명은 1735년 파리에서 4권을 출판하였다. 이듬해 네덜란드에서 재출간되었고 그 후 2년 후에는 영어로 중국 일반사로 번역되었다. 예스의 작업에 기초한 매우 상세한 지리적 설명 외에 이 책은 중국 문명의 모든 측면 즉 황제와 정부에 대한 백과사전적 범위를 제공했다. 군대 및 경찰, 기관, 귀족, 농업 및 수공예품 이런 많은 중국의 이제 종교, 윤리 및 의식, 과학, 의학, 상업, 언어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이 책에 이제 수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다양한 책을 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736년도 출간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놨던데요. 여기에 사만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사만그랄부터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만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의 위치가 좌표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책들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해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의 내용이 제가 앞전에 말한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가 위치되어 있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도와 위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제가 미리 아마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번역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한시빙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약 100년 전에 붙여진 이름에 따르면 북위 30도이고 경도가 북경보다 10도 더 길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 내용에 보면 한시빙이라고 하잖아요. 이 한시빙 여기에 있는 한시빙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문 내용 그대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요걸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시빙이 요 부분이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도 한시빙은 한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 100년 전에 붙여진 이름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갈로에 쳐진 이 부분이 되겠죠. 병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로 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가 들어가잖아요. 어는 이제 단수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클이라는 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기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어로 이렇게 1세기를 입력하면은 1ER SIECL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앞전에 보면은 여기 세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F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단어가 S가 아니고 이제 F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북에 고대 이렇게 사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SIE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은 FIECLE의 단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FIE가 SIE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개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Premier siècle, premier siècle, premier siècle, premier siècle. S 발음으로 이제 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F로 한번 번역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조각에 대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세기는 한 조각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요거 F를 이제 S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 한 세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F가 이제 S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번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글 번역에 보면 약 100년 전에 이렇게 번역되는 게 바로 한 세기 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시빙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한성으로 저는 이제 예측되기 때문에 한성의 이름이 붙여진 시기는 100년 전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장 바티스트 데알드의 정보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분이 1674년에서 1743년까지 살았는 인물로 되어 있고 이 책 발행 일자가 1736년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태어난 날짜가 1674년 빼기 1736년 발행 일자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이 책을 발행한 나이가 이제 62살 정도로 이제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드와이드의 동료들이 중국 대륙에 가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보다 이런 시점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중국 대륙에서 서적을 적고 프랑스까지도 올라가면 시간이 좀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이제 고려해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이제 예상되지만 그래도 발행일자가 1736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몇 년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원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비, 자, 한성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약 100년 전에 부재진 이름에 따르면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약 100년 전에 부재진 이름에 따르면이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100년이란 말은 대할대의 동료들이 중국 대륙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100년 전이란 것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발행일자가 1736년이니까 요것보다 좀 더 이런 시기일 수도 있으나 일단은 뭐 기준으로 1736년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6년 100년 전에 이제 지명이 이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을 빼주면 되겠죠. 100을 빼주니까 1636년 정도로 이제 나타나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대륙에서 이제 작성돼 가지고 프랑스까지 오는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좀 감안한다면 여기서 1600 한 30년이나 36년 사이에 요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현재 조선시대 왕의 연대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1636년이라고 하니까 이때의 시점으로 확인해 보면 1623년에서 1649년도니까 이때 이제 인조가 이제 제위했는 그런 기간이라고 이제 확인이 돼요.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제14대 선조 임진왜란이 이제 발생하고 대륙의 모든 건물과 그런 장성들이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강해군을 거치면서 인조 때에 한반도로 이제 건너왔다.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륙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모든 건물과 건축 양식이 다 파괴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살기 좀 어렵게 되니까 이 한반도에 상대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은 지역에 건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옮겨왔을 이제 가능성도 이제 있겠습니다. 자, 그 시점에 어떤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의 이름을 이제 한성으로 이제 배경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예수의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남긴 기록이 약 100년 전에 붙여진 이름에 따르면 이런 서한을 남긴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에 이제 한양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경복궁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기록으로 보면 이 한반도에 100년 전에 한성이라는 지명이 이제 생겼다고 예수의 선교사들이 보고서를 남겼기 때문에 그 시점은 1636년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조선 제16대 임금인 이제 인조 이 시기에 이제 기록된 기록으로 이제 예측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성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성부가 이게 조선의 이제 수도가 되겠습니다. 즉 조선의 이제 수도 이름이 이제 한성부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한성부가 언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의 수도의 행정구역 또는 조선 왕조 수도를 가나다는 관청의 명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한성군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392년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4년 개경에서 한양부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 해인 1395년 한양부를 한성부라 이름을 고쳤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성부는 1910년 경성부로 이름이 바뀔 때까지 515년간 조선 왕조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부분을 중심지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까지 한양이라는 이름이 이제 한성부로 바뀌면서 이제 사용했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한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 시점이 1395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95년이라는 날짜는 조선이 1391년에 이제 생긴 이후로 여기서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한양이라는 이름이 이제 한성부로 변경됐다고 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보통 경복궁, 조선의 수도 한양이라고 생각하는 이 궁궐은 가짜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만든 경복궁은 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서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이 정확하다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실록의 내용과 다른 서서의 내용은 어떻게 지명이 변경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25일 신명 첫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다. 한양으로 서울을 옮겼다. 각 관청에 관한 2명씩은 송경에 머물러 있게 하고 문화 시랑 천성사 최형지와 상의 문화부사 우진열 등으로 분도평의 사사를 삼았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한양으로 이제 서울을 옮겼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에는 보면은 천도 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뜻을 보면은 옮길천, 옮기다, 위치를 바꾸다, 교환하다, 도읍도, 도읍, 서울, 한수한, 한수, 섬서성, 은하수, 사나이, 그리고 변양, 볕, 양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수 한자를 보니까 섬서성, 영광현, 하충산 이런 내용이 있네요. 1394년 명홍무 27년에 이제 한양으로 이제 옮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 6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395년 명홍무 28년 한양부를 한성부로 거치다. 한양부를 거쳐서 한성부라고 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을 견주로 옮기고 양주군이라고 거쳤다. 자, 여기도 이제 태조실록인데 이 시기는 1395년 명홍무 2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본 내용과 1년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1394년이고 현재는 1395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양부를 이제 한성부로 이제 고쳤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도 한양부 되어 있고 이제 한성부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395년에 이제 한양의 지명을 이제 한성부로 이제 바꿨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현재 이 기록은 신중동구 여지승남 제1공 경도 상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 홍무 25년에 고려국왕 왕요가 호미하여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민심을 잃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문화시랑 이시인 우리 태조를 추대하여 국사를 임시로 맡기고 그 나라의 지밀 직사사 조반을 보내와서 명령을 청하였다. 뒤에 우리 태조의 옛날 이름을 지금의 휘로 바꾸고 또 국호의 개칭을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의의 이름 중에는 오직 조선이 가장 좋고도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하고 명하여
조선으로 거치도록 명하였다. 명을 받은 뒤에 드디어 지금의 한성부로 천도하였다. 이때의 개성을 유도한 것이다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기는 이제 본조 홍무 25년이라고 되어 있고, 국왕 왕묘가 호미에 사람을 많이 죽여서, 이 시인, 여기서 이 시인은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이성계를 추대하여 국사를 임시로 맡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왕 왕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묘가 이제 고려 국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려 국왕의 이제 희를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고려 34대 공양왕, 여기 이제 왕묘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임시로 이제 국책을 이제 맡게 되었다고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가 왕권을 약탈한 게 아니라 왕요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이제 민심을 이제 잃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국사를 이제 임시로 이제 맡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이거는 이제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양주 도부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제 날짜가 없고 그냥 세종실록 148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은 세종 시기는 1418년 8월부터 세종 32년 1450년 2월에 승하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의 한 부분이다. 모두 163권에서 15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년체로 쓰여져 있다. 여기 보면 세종 즉위년 때 1418년 이후에 이제 작성된 그런 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고구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주의 이제 지명이 이제 바뀐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를 거쳐가지고 고려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제 명칭이 이제 바뀌는 것을 쭉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근영 갑신의 남경 유수관으로 승격시켰으며 충렬왕 34년 무신의 한영부로 거쳤다. 충렬왕은 이제 고려의 왕이 되겠습니다. 고려 왕사 이제 연도표를 보면은 고려 25대 이제 충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거이고 1298년에 이제 임기를 했다고 합니다. 충렬왕 34년 무신의 한영부로 거쳤다. 여기 이제 한영부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왕조 이제 기록을 다시 앞에 보면은 1395년 명홍무 28년인데 여기 보면 한영부로 거쳐서 이제 한성부라 이름을 변경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한영을 한성부로 승격시킨 건 아니네요. 원래부터 이제 한영부였는데 한성부로 이제 이름을 이제 변경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이제 한양부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본조 태조 3년 갑술에 도읍을 한양에 정하고 부치를 동촌 한골에 옮겨 다시 지향주사로 강등시켰다가 4년 을해에 부로 승격시켜 부사를 두었고 정축에 또 부치를 견주 예터로 옮겼으며 태종 13년 계사의 예에 의하여 도읍으로 하였다. 속천이 3이다. 견주는 본래 고구려의 내처현인데 신라가 내소군으로 고쳤고 고려의 견주로 고치어 현종 무의 양주임에 붙였다가 뒤에 간무를 두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양부로 이제 고쳤다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본조 태조 3년 갑술의 도읍을 이제 한양에 정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갑술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갑술은 갑술연이 되겠습니다. 자, 갑술연은 60갑자의 11번째 해인데 갑은 청이므로 파란 개의 해이다. 서령 연도로 60으로 나뉘어 나머지 14인 해가 된다.
여기 이제 갑술련의 이제 색깔이 이제 청색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태조 이성계가 이제 파란색 이제 골룡포를 이제 입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이 시점이 여기에 보면은 1394년에 이제 갑술련이 이제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때가 1394년이 되겠네요.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10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에 1394년 명홍무 27년쯤에 여기 한양으로 서울을 옮기었다, 수도를 옮겼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해가 이제 갑술년이겠네요. 1394년이라고 하니까 갑술년에 보면 1394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태조 이성계가 이 청색의 이제 골룡포를 이제 입고 있다는 것은 이 갑술년에 수도를 이제 한양으로 옮긴 그 해에 이렇게 이제 청색의 이제 골룡포를 입게 된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내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원능은 우리 태조 강은진 개원 성문 신무 대왕을 장사 지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건원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건원능은 조선의 제1대 왕이 태조의 능묘이다. 자, 사적 제193호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건원능은 조선 3대 군주 태종 8년인 1408년 9월 9일에 조성되었는데,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유해를 안장한 조선 왕조 최초의 왕릉이다. 자, 그러면 건능원이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 태조 이성계가 묻힌 그런 묘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록의 이제 기록을 봤을 때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에게 이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원장이 태조 이성계이고 명나라를 만든 사람이 태조 이성계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이성계의 묘가 여기 건원능 이 한반도에 현재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나라를 만든 분이 이성계가 맞다면 이 한반도에 태조 이성계의 묘가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좀 희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서의 이제 기록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신중, 동국, 여지, 승남, 권수,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동국, 여지, 승남, 서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소인이 생각컨대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자, 한양에 도읍을 정하시어 자, 열성이 서로 이으니 강토가 날로 개척되어도 팔도로 정하였으니 이제 사방에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라 하고 서남은 충청, 동남은 경상, 남쪽에 치우친 것은 전라, 정동은 강원, 정서를 황해, 동북은 영안, 함경이라 하니 서북은 평안이라 하였다. 경이 둘이고 부가 넷이고 대도부가 넷이고 몫이 20, 도부가 44, 군이 83, 현이 173이니 안팎의 산하에 세로와 가로가 더욱 공고해졌다. 우리 전하가 즉위하신 10년 무술년 봄 1월에 신 양서지가 팔도 지지를 바치고 신등이 동문선을 바쳤으니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조 강원대왕이 즉 태조 이성계가 팔도로 이제 정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며 사방의 복판에 있는 것이 경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한반도 이 땅에 이제 경기도의 지명을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가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충청도 위에 강원도 옆에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몰린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중간이라면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도가 있으면 십자로 이렇게 껐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가운데인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 경기도의 지명을 보면 이게 가운데가 아니죠. 왼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동구 예지승남에 이제 기록과 이제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 예지승남에 보면은 사방에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도의 이제 중앙에 있는 게 이제 경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도의 이제 방위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경이 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두 개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 때 명나라 수도가 북직내, 남직내 그 두 개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현재 이 지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1994년도 프랑스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륙이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한반도 이제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순천부라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북경이 되겠습니다. 자, 대륙에 북직내가 되고 자,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앞쪽에 이동하면 여기에 이제 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남직내가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 시대에 수도 두 군데인데요. 동국예지 성남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제 경기도가 있는 위치가 이제 팔도의 이제 중앙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수도가 이제 두 군데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를 한번 볼까요? 자, 한반도에 보면 여기 이제 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여기 이제 경도라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쯤 이제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보면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요거는 1402년도 일본의 루코쿠 대학 소장본인데 혼일 강리 역대국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확대해 보면 한반도하고 명나라의 이제 수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보면 요거는 이제 영경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또 황성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본 지도하고 이제 수도가 이제 두 개랑 이제 똑같은데요. 그 위치도 이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선이라 써져 있는데 팔도의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국예지 성남에 보면은 강토가 날로 개척되어 팔도로 정하였는데 사방에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 경기라는 지역이 현재 사방에 복판에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이 수도가 이제 두 개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동국예지 성남에 있는 그 방위를 그려본 현재 이미지인데요. 이 경기가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이렇게 아래쪽에는 전라도가 있고 또 왼쪽에는 충청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경상도가 있고 이렇게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영안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태로 이제 보았을 때는 이제 한반도와 또는 대륙하고도 이제 맞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수도가 북직내하고 남직내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선의 이제 수도라 그러면 이 경기도에 이제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양이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륙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경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밑에 여기가 전라, 여기가 이제 경상, 뭐 충청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반도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북이 30도이고 경도가 북경보다 10도 더 길다 이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에 숫자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북이 30도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이 문자가 북이 30도가 맞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제 프랑스에 이제 숫자를 세는 이제 방식의 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30이라고 숫자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 30이라 적혀 있는 것은 트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읽는 발음이 트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본 30이라는 이 문자하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원문에 보면은 30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FIX라고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이제 프랑스어를 보면은 이 30이라는 문자하고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우측에 보면은 36이라는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드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에 이제 가까운 이제 숫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뒤에 SIX라는 그런 문자가 이제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SIX라고. 네, 그럼 원문에는 보면 FIX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책자에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도 보면은 FIX라고 이렇게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이제 문자인데요. 자, 여기 FIX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은 36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SIX로 되어 있고 구글 번역기를 보면 FIX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36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계속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한 자료가 발견이 됐는데요. 자, 요런 이제 자료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측에 문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 보면 SI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6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 안쪽에 보면은 구글 번역기로 똑같은 문자를 볼 수가 있죠. FIX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숫자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FIX로 이제 대체한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글 번역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SIX, FIX라고 이제 그러면 6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SIX, FIS라고 되어 있잖아. 바로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자를 제가 적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SIX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바로 36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고, 요 밑에 있는 이 문자가 바로 앞전에 본 책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번역 내용을 보면 이제 굴고를 수정합니다. 설은 수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바로 이게 이제 6으로 이제 수정 번역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해석을 하면 36으로 이렇게 이제 적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6이라는 숫자를 이제 이렇게 FX를 사용해서 적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 내용이 6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6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FX로 수정을 한다. 즉 36으로 수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 뚱특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 북이 30도가 아니라 이제 36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구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이거 단어를 찾는데 시간을 엄청 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경도가 북경보다 10도가 더 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어로 숫자 10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숫자 10을 확인하니까 this, DIX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DIX 이것이 1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경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이제 패킹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북경은 현재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경이 맞다면 경도가 북경보다 10도 더 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북경이 되겠죠. 현재 이제 베이징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그러면 북경이면 그럼 중국 대륙이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북경이 과연 베이징일까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또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이 책자는 설명 내용에 보듯이 여기 이제 코리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북경 이것도 이상하네. 북경은 분명히 중국 대륙 베이징의 그 북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한반도 설명한 내용 책자라면 그럼 뭐 이거는 또 북경이 또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가령 우리나라의 수도가 이제 북경이 사용되었는가 한번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 사이트는 우리 역사넷의 사이트인데, 요게 고려시대 이제 삼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에 대해 보면은 12세기 초는 남경에 설치 이전에는 뭐 서경, 동경, 개경 이런 말이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도 봐도 북경이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또 서경, 남경, 개경의 상경 체제는 국왕이 이 세 곳을 돌아가며 일정 기간씩 머물렀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자, 북경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역사안에서의 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행정 조직의 정비라고 되어 있고, 송룡 초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전국을 5도 양계와 삼경 사도부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도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요 수도로 표시해주는 이런 네모난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경을 표시해준 동그란 형태의 그림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사도부, 팔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수도를 보면은 네모나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계경이 현재 이 수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이제 상경을 표시해 주잖아요. 상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서경 보이시죠? 요 서경이라고 되는데 현재 평양이 되겠습니다. 북한 쪽에 있는 그 평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남경이 현재의 조선시대의 이제 한양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요 동경이 나와 있잖아요. 요 동경은 현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도 보면은 북경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고 있죠. 앞전에 구글 번역기나 프랑스의 책자에 보면은 패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려시대의 수도를 보면 북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이 1743년도에서 1674년쯤에 쓰여진 책이라고 예상하니까, 그럼 이때는 조선시대 아닌가요? 요거는 위키백과에 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니까 이때는 이성계 조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수도가 나오는데 이 개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양이 나오고 또 개경이 나오고 한양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북경이라는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고려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개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도 그 명칭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남경이 현재 이제 한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를 배우면 고려시대의 수도인 요 개경에서 태조 이성계가 남쪽으로 수도를 천도해가지고 여기에 남경이 이제 한양으로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보면 이게 남쪽인가요? 아니면 동쪽인가요? 이 동남쪽이죠. 이건 남쪽이 아니라 남쪽은 바로 요 밑으로 날아가야 이제 남쪽이 되는 거죠. 이제 요 위치에서 남쪽으로 날아가면 요거는 바다가 되죠. 자, 그리고 수도의 중심을 봤을 때 이 서경도 좀 위치가 좀 이상하지요. 서경은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수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러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이제 수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고려시대는 이 개경이 이게 수도잖아요. 그러면 서경이면 수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서쪽에 있어야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서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여기 보면 이게 바다로 돼 있잖아요.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를 건설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해안이 이 수심이 좀 낮으니까 예전에 여기가 뭐 육지였다면은 뭐 이게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남경이라고 하면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야죠. 그래야 이게 남경이 되죠. 동경이라는 거는 여기에 현재 경주를 이제 표시해 주고 있는데, 이 동쪽으로 가야 이 동경이 되죠.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북경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북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북계라는 요 말이 있네요. 지명이 보니까 이 북계라는 지명이 있는 거 보이. 여기가 아마 그 북쪽이라고 북계라고 적는 건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방면을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이 한양이 있던 이 위치도 뭐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정방향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근사치의 값을 갖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개경을 중심했을 때 여기에 이 동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개경하고 동경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동경의 방향을 보면은 이 동쪽 방향이 아니죠. 동남쪽인데 동쪽으로 좀 치우쳐 가지고 뭐 동경이라는 할 수도 뭐 있겠으나, 하여튼 그 방위로 보면 좀 이상한 형태의 또 배치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여기가 이제 동경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개경에서 강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은 그럼 어떻게 이게 통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이 개경에서도 거리가 멀고 여기 한양에서도 이제 거리가 멀고 그 동경에서는 좀 가까운데, 자, 이렇게 통제를 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라도를. 자, 전에 국사편찬위원회 내용도 보면 이제 여기 고려 임금이나 조선 임금이 이렇게 이제 동경에도 이제 순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금이 이런데 이제 정착을 하겠죠. 며칠간 묵으면서 업무를 보면서 경상도에 관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전라도라는 이 떨어진 곳은 어떻게 도대체 업무를 보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또 천리장성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이거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리장성이 여기에 북한 땅 꼭대기, 자, 여기 이제 평안도 여기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패킹이라고, 즉 북경이라고 적혀 있는 이제 한반도의 고지도 지명은 없을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두 개 정도 제가 찾았는데 지명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영상 제목으로는 압록강은 대륙 중국에 있었으며 대청국과 조선은 같은 민족이며 금나라는 부모의 나라로 불렀고 한반도는 섬이었다. 자, 요런 주제 제목으로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한 지도를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목에 보면은 수동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제는 책자의 제목이 약간 좀 다른 걸로 이제 나오네요. 이런 식의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수동일기라고 적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역시 한자는 볼 때마다 참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책자가 이제 날짜가 이제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동일기 한 내용을 보는데 아마 이게 예전에 1300년도쯤에 책자를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1700년도쯤에 만든 이 지도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마 책자가 두 개 정도로 저는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지명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수동일기의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죠. 확대하는 것도 희미하게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은 고려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북경이라고 적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고려라 적힌 이 부분이 이제 북경이라고 이제 예측되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수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동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현재 위치로 보면은 고려의 수도 개경하고 조선의 수도 이제 한양이 이제 예측되는 그런 위치가 이제 북경이라고 이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또렷하게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고려로 되어 있고 북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동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동쪽이 남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지명의 위치 배정이 통일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도를 이제 그릴 때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 아래쪽에 글을 쓰지 못하니까
옆에다가 뭐 남경이라고 뭐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도라는 거는 그 문자를 위치를 하나 잘못 적으면은 실제 그 도시나 그 지명이 다른 위치로 이제 변경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글을 더 작게 쓰더라도 그 지도 위에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북경의 동쪽에 남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북경의 남쪽에 남경이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래쪽에 동경이 써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국사 편찬의 외에는 요 지도를 보면 수도가 요 이제 개경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북경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남경이 표시되잖아요. 그런데 앞전에 수동일기의 지도를 보면 요 장소가 너무 비잡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남경을 적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어버리면 사실 지도의 목적이 이제 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경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기에 개경이 이게 이제 북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글자로 요 사이에 이제 적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전에 수동 얘기로 봤을 때 요 개경이 이제 북경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네요. 자, 이것이 이제 개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수동 일기 말고 다른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지도는 없을까요? 자, 여기다 보면 중국 대륙하고 한반도를 볼 수가 있으며, 거의 이제 천화도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의 이제 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도 그려져 있고. 이제 확대해 보면 여기 한반도가 이제 조선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보면은 앞전에 본 거하고 똑같이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경상도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부분에 보면 여기가 이제 동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려 수도 개경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그 지점에 보면 이게 이제 북경이라고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쯤이 이제 수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지도로 보면은 그러면 남경은 또 어디에 있나요? 남경은 이쪽 아래에 있네, 또 표시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한양이고 고려 수도 개경이라고 판단되는 여기 수도가 있는 위치로 이제 보는데, 그럼 남경은 요 바로 아래쪽에 이쯤에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전라도 땅에 있는데 남경이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자, 앞전에 지도 형태하고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약간 드렸는데요. 동경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강원도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도 땅이 지명이 이제 강원도라고 되어 있고, 경상도는 어디에 적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황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황해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오른쪽에 여기 경상도가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좀 이상한 지도인데요. 만약 이 지도가 이제 진품이 맞다면 아마 지명 이동의 이제 변형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상도를 잡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경상도가 또 다른 데로 또 이동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안도라고 이제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도도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북경이라 적혀 있는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쪽편에 이제 평안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는 보통 이제 강원도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또 충청도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좀 이상한 그런 지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여기에 보면 이제 북경이라는 이제 지명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구글 번역기로 돌아와 이제 확인해 보면 여기 패킹, 자, 이게 이제 한반도에 있는 이제 북정도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륙에 있는
그 북경하고 이제 한반도에 있는 이제 북경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이 36도 경도가 북경보다 10 더 크다. 이런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구글 어스로 이용해가지고 한번 좌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좌표를 하기 전에 이제 경도가 뭔지, 위도가 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경선이라 되어 있고, 이제 위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문자를 볼 수가 있죠. 요 경선은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자,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선은 자, 수평으로 그려져 있는 요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자, 위선이 되겠습니다. 자, 예로 한번 보도록 하죠. 북위 40도에 서경 30 지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 북위 자, 여기 이제 북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위선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위선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위선이 이게 이제 가로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위에 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윗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 가로선에 이제 40 지점이 요 중간에 보시면 요 40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가로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경 30이라고 되니까 여기 이제 경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경선은 이제 수직선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북위 40의 윗선에서 경선 30 지점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렇게 보면은 30 지점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북위 이제 40 지점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마주치는 지점이 바로 현재 이 지점 여기가 북위 40에 서경 30 지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지점을 이제 설명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역 내에 보면은 북위 36도이고 경도가 북경보다 10도 더 길다고 했기 때문에 윗선은 이제 가로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경도는 여기는 이제 세로선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고지도를 살펴보니까 한반도에도 북경이라고 표시된 그런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경이 두 군데로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현재 우리가 베이징이라고 알고 있는 대륙 쪽에 북경 지명하고 한반도 고래 수도 개경이 북경으로 표시된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양의 수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표를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부터 이제 좌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노란색으로 두 군데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위쪽 노란 표시가 고려 수도 개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북경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래쪽은 한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이성계 조선의 그 한양 수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 한양의 수도 위치를 이제 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번역 내용에 36도 지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위도 36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확인해 보니까 N37도 1호라고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36도 599 36도 5 36도 45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내려가니까 이 지점에서 35도로 변경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6도 지점이 현재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쪽 이 선까지가 36도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이가 현재 36도 지점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한양 수도의 이제 위치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한참 아래쪽에 이제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는 이제 북경보다 10도 더 크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개경이라고 써져 있는 이제 이 부분의 좌표를 확인해 보면 여기의 좌표가 126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도를 더 더하면 136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하는 값 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현재 이 바닷가 쪽으로 이제 한참 더 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131, 132, 133, 134, 135, 136. 네, 현재 이 지점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축소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정도 위치가 이제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개경이 126도이니까 여기서 10을 더 더하면은 136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6까지 가면 현재 한양의 경도 위치가 현재 이쯤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위도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지점 E9이 되겠는데 E9을 따라가 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현재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지금 한양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한반도 쪽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륙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륙 쪽이다 여기가 이제 북경이니까 똑같이 앞전에 작업한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37도 위도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 아쪽은 35도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 지점이 여기가 36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경도는 요 위쪽에 이제 북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좌표가 11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10도를 더 더해주면은 126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6도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도가 북경보다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126으로 이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6이 한 이 정도 지점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자, 앞전에 위도가 36도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라인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자, 여기 이제 부딪히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지점이 현재 이제 한양이 있는 위치로 이제 나오고 있네요. 자, 바로 현재 이 지점이 이제 한양이 있는 위치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전에 북경이라고 뭐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 한반도에 있는 이 개경이 북경이 아니라 여기 대륙에 있는 이곳이 이제 북경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 기록에 나와 있는 한양의 좌표를 기록해 놓은 책자는 대륙에 있는 이 북경을 설명하는 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양 기록을 좌표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이제 한양이라고 알고 있는 서울 이 지점하고는 상당히 이제 거리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이제 비등한 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좌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북위 30도이고 경도가 북경보다 10도 더 길다. 이제 이 내용은 북이 이제 36도라는 설명이 되겠고
경도가 북경보다 10도 더 길다. 자, 이것으로 좌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북경은 대륙 베이징에 있는 그 북경의 좌표에서 10보다 더 간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책자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 생각나시죠? 예전에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서양인 얼굴 형태의 갓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반도에 있었는 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설명 내용 중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한반도 코리아의 지명이 생긴 시점은 1593년이며 현재 자금성에 퇴화되는 1789년 청나라 건인제 때 새로 지어진 건축 양식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작해 올렸는데, 여기 보면 코리아라는 지명이 생긴 거는 이거는 서양 측의 이제 기록으로 봤을 때 이제 1593년쯤에 이제 생기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죠. 외국에 이거보다 더 오래된 기록에 코리아라는 지명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빨리 생겼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반도의 이제 좌표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해군 장교 바질 홀이 자신이 항해을 기록한 것으로 위도와 경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반도, 코리아를 그려놓은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항해 좌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주로 써져 있고, 요 전주 옆에 보면은 127도 36분 10초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현재 이 점을, 기록상에는 좌표가 나타나는데요. 실제 이 지도가 어디를 이제 표시를 하냐면 여기 보시죠. 이쪽에 이 작은 부분인데 이쪽을 이제 이 좌표를 표시하는데 한반도에서 이 실제 좌표 지점에서 동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반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반 정도의 거리만큼의 이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점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좌표가 좌측으로 많이 치우쳐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요 책자입니다. 자, 이 책자가 지어진 시기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788에서 1844년도에 서양의 좌표 기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서양 기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한반도로 이렇게 반을 갈랐을 때 이 왼쪽으로 이제 더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이쯤에 한양의 수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한반도를 반을 갈랐을 때 이 지점만큼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이제 한양의 지점은 한 이쯤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서양 좌표도 보면은 기록 시점에 따라 이쪽 부분이 이제 될 수도 있고 이제 이쪽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의 좌표가 이제 언제 시점에 이제 변경되는지 몰라도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반도 쪽에 이제 가까운 것으로 이제 좌표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의 기록으로 이 책자의 내용으로 이제 확인해 보면 그 기록에 한성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약 100년 전에 붙여진 이름에 따르면 북위 36도이고 경도가 북경보다 10도 더 길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약
100년 전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남긴 기록의 이제 연도를 계산해 보면 1636년도쯤으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만든 조선의 이제 한양의 지명은 대륙에 이제 그대로 남겨진 상태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이 한반도에 어떤 사용하지 않는 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성으로 이제 지명이 바뀌면서 태조 이성계가 만든 한양으로 둔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록으로 생각해 보면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전에 대륙에서 다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이 한반도에서 이제 어떤 건물이 이제 한성으로 바뀌면서 이제 경복궁으로 이제 둔갑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경복궁은 별개의 다른 건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름을 또 경복궁으로 이제 붙일 수도 있겠죠.